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깊이 사랑한다. 하지만 남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쉽지 않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 대성당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을 듯한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의 화자인 그의 아내에게는 맹인 친구가 있다. 맹인의 이름은 로버트다. 아내는 10여 년 전 로버트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 일을 그만둔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로버트는 아내의 후임으로 일한 뷰라와 결혼해서 8년간 살았으나 얼마 전 뷰라가 병으로 죽었다. 상실감에 빠진 로버트는 오랜 친구인 그의 아내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다. 아내는 그동안 로버트와 계속 대화를 해왔는데 주로 녹음을 해서 서로에게 보냈다. 아내의 모든 사적인 일을 로버트가 알고 있는 셈이다. 그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는 그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아내는 그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경험이 있다. 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모든 사실을 로버트는 자세히 알고 있다. 또 그를 만나 사귀고 결혼한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생활까지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는 것이 그는 기분이 나쁘다. 하지만 아내를 찾아오겠다는 친구를 못 오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로버트가 집에 도착한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차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그는 로버트가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 때때로 빈정거린다. 그럴 때 아내는 슬쩍 눈을 흘긴다거나 몸짓으로 제지를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게다가 로버트는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은근히 자신보다 나이 어린 그에게 편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이 말투와 남의 집에서 편해 보이는 얼굴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내가 자리를 비우고 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어색해서 그는 텔레비전을 켠다. 텔레비전에서는 대성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로버트는 대성당의 모습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는 건축물을 묘사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자 로버트가 종이를 가져와서 그려달라고 말한다. 그는 포장종이 가방을 펴서 테이블에 놓고 거기에 대성당을 그리기 시작하고 로버트는 그림을 그리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움직이는 방향을 느낀다. 그는 그림에 재능이 없지만 로버트는 그의 그림에 만족한다. 로버트는 그에게 눈을 감고 계속 그려보라고 제안한다.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고 로버트의 손가락들은 그의 손가락을 타고 있다. 그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지만 묵묵히 그리면서 점점 몰두하게 된다. 그림을 다 그렸을 때 어떠냐고 묻는 로버트에게 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에는 로버트와 마음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와 맹이는 아주 다른 사람이고 아내라는 매개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친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눈다.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움직임과 접촉을 통해 서로의 마음이 같아진다. 그는 그려본 적 없는 대성당을 재주 없는 솜씨로 그려내고 로버트는
그의 움직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음을 싣는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손 위에 얹혀있는 로봇의 손가락을 느끼며 의무감을 갖는다. 이것은 그가 일생에서 처음 겪는 경험이다. 그는 다소 무뚝뚝하고 사고가 닫혀있는 편으로 그의 관계에 대한 정의는 항상 자기 기준이었다. 자신의 그림에 의존해 사물의 형상을 판단하려는 로봇의 의지가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설은 거기서 끝이지만 그들은 이제 친구가 될 것이다. 신선하고 감동적인 경험으로 그는 로버트를 친구로 맞아들일 것이고 원래 열린 마음을 가진 로버트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 친해지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조건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로버트를 만나기 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조건을 설정해 놓았던 그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는 놀랍게도 그림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설정한 객관적이지 않은 조건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거나 반목하며 지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주고받은 상처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치유의 몫은 나에게 남겨진 숙제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치유하지 않은 상처는 언젠가는 되갚음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처를 떠나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면 안 된다.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떠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나의 좋은 지인들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수학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수학 공부를 팽개치면 안 되고 성직자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종교까지 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잃거나 포기하게 된다. 또 그로 인해 불신감과 피해 심리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에게는 소중한 나의 지인들이 있으며 그들은 여전히 내 친구들이다. 또 그들에게 나도 그런 존재다. 내 주변의 사람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이 내 삶의 한 부분임은 분명하다.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그들이 내 삶의 일부분이기에 결코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대지에 그가 사막에서 살아나온 생존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대성당에 그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로버트와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더라도 사람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고 견디게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자. 안녕하세요. 아이즈입니다. 보아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으로 치유하는 시간. 오늘까지 6번째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었습니다. 오늘의 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